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부인보다 지금 부인이 더 간병을 더 잘했다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 분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 부인 가족 그 자녀들과 예. 지금 부인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네. 전 부인은 사망을 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 이 두 분이 만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인하고 이 남편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유부남일 때 이제 불륜 관계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사실혼 관계로 좀 있었고요.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전처가 사망하니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다툼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 지분이 있고 기여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기여분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상속 예를 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나눠 갖는 돈 말고 특별히 더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네. 일정 부분 더 떼주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더 잘했으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렇죠. 이거군요. 그건 네. 지금 현재 부인 후처는 네. 그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자녀들은 네. 전처 자녀들은 이미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다른 어머님이시죠. 새 네. 어머니가 이미 생전에 많은 돈을 또 증여받으신 게 있고 또 현재 이게 했던 것이 과연 네. 기여할 만큼의 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하나씩?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네, 여쭤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다 n분의 1이에요? 원래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유언, 하나는 아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근데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엔 원래 네.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완전히 균분해서 상속을 하는데 네. 가끔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렇게 열심히 부양을 하고 네. 저렇게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걸 똑같이 준다고 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네. 기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 부양을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네. 아니면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총 10이라면 기여분을 뭐 30%다 그러면 30을 떼고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을 가지고 아까 말한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나누는 건데 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특별한 부양이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왜 아니냐면요. 제가 혹시 아내가 아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대답이 그게 좀 일차적 늦게 부양 의무라는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쉬시네요. 일차적 부양 의무라는 건 부인 또 자녀 같은 경우엔 네. 내가 먹기도 부족한 콩 한 쪽 있어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일차적 부양이고 네. 그러니까 아프면 당연히 자녀 아프면 병원 데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특별한 기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외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별해서 네. 네, 사별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예. 사별해서 이제 지금의 부인을 네, 맞습니다. 만나셨는데 네. 그 지금의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우리 어머니와 그 더 간호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 주세요. 그게 이제 기여분이라고 설명하셨고 네. 그랬는데 백 변호사 설명은 그거는 당연한 부양 또는 간호지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더 지금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더 주긴 어렵다. 제가 정확히 네,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법정 상속분대로 그대로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님, 첫째가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부양하면 기업은 다 인정해 줍니다. 거의 많이 인정해 줘요. 네. 근데 왜 그건 그러니까 모시고 인정을 살았으니까. 모시고 네. 살았거나 마지막에 아파서 계속 간호하고 병원비 대고 막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왜 인정해주고 이번 사례는 인정 안 해줍니까?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인과 자녀,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일차적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플 때 간호하고 먹을 것도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부모를 모시는 건 이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다 먹고 남았을 때 해주는 게 이차적 부양 의무. 이게 약간 좀 네.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차적 부양 의무만 있는 자녀 중에 한 명이 네. 오로지 이 뭐 부모님의 그 병간호부터 이런 병수발부터 다 들었다면 그거야말로 특별한 부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을 인정해서 기업은 일부러 주고 네. 나머지 가지고 나누는데 이거는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부인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3년 동안 병수발한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백 변호사 설명처럼 지금의 부인도 만약에 안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극진하게 모셨다면 네, 그럼 극진하게 보신 그 자녀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죠. 재산을 더 떼줄 수 있다. 떼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부인과 더 훨씬 10년 이상 더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부인이 만약에 한 1년만 살았어도 다 n분의 1 정확히 나눠줍니까? 그거는 그냥 법률론이 돼 있으면 네. 무조건 정확하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만 배우자인 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중원적 사실론이라 해서 하나는 혼인신고돼 있고 하나는 혼인신고 안 돼 있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인의 뭐 재산이 상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망한 분에게 상속인은 현재 부인 그리고 지금 현재 부인과의 사이의 자녀, 전처 자녀 이렇게 아니 나누는 사망하시지 겁니다. 않았다면 뭐 이혼했다면 만약에 네. 다른 사례로 이혼하면 이혼했다면. 그 혼인 관계 종료가 되고 네. 그거는 친족 관계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10년을 줄거 살았어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만 더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A 뭐 전 부인 또는 지금 부인 네. 또는 전 부인의 둘째 아들, 네, 네. 뭐 지금 부인의 큰 아들에게 내가 한 절반 떼주고 싶어 이렇게 유언하고 네. 가면요. 그대로 집행됩니까? 일단은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사망하는 사람의 재산 처분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왔다가 이상한데 할 때 나오는 게 기여분이라면 첫째 아들 다 줘라. 이런 경우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상속인들 뭐예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딸은 뭐 5분의 1만 줘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유류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두 아들이면 네. 제가 50%는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큰아들 다 줘라고 해도 25%는 받을 수 있는 거죠. 25%는 그게 맞습니다. 유류분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유언한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가면서 유언을 하시면 네. 나중에 자녀들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집을 증여해 줬는데 그러면서 날 참 잘 부양해 주라라고 아들이 또 약속까지 했어요. 각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부양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서울 종로구의 2층 한옥집에 살던 유모 씨가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아들에게 받고 집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집 물려받은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간병도 잘 안 해주고 심지어 요양시설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아버지가 왜 필요해요? 이런 막말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각서에 쓴 충실히 부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을 돌본다는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서 보살핌을 약속한 거다. 아들이 약속 어겼으니까 집 돌려내라. 야, 이 부모 자식 간의 각서가 이게 효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보통 우리가 효도 계약, 효도 각서 이렇게 효도 얘기를 계약,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고 법률 용어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증여를 하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아들에게 조건을 달았잖아요. 즉 부양할 의무를 조건으로 달고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증여하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그 조건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또 이행이 안 될 경우는 법원의 판단은 다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아들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방송 보고 혹시 내 저 아들한테 딸한테 뭐 좀 물려주려 했는데 뭐 하나 써야겠다. 저는 쓰시라고 하신- 권장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항상. 네. 네. 전 아니, 저한테 부모 자식끼리 상담하시는 분들 뭐 그걸 써요.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네. 제가 법정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을. 근데 절대 못 이깁니다, 부모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증여는 네. 쉽게 말해서 줬다는 못 뺏어요.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이 미행되면 이 증여 계약을 해지해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효도 계약서 쓸 때요. 이번 네. 것도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수준 조항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나마. 충실히 부양한다. 이건 좀 애매했던 거고 원래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찾아오기. 뭐 그다음에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한 달에 용돈은 얼마를 준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 효도 안 하면 받는다. 이런 거는 효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투명한 개념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증여 계약서를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내가 원하는 거, 자녀한테 원하는 네. 걸 쓰셔야 되고 만약에 에이 뭐 또 자식이랑 하는데 뭐 그래서 안 쓰면 자녀가 갑자기 돌변하면 하늘의 두 쪽 나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시기가 좀 그렇다. 네. 그러면 좀 요즘에 휴대폰 다 녹음되잖아요.
녹음이라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제가 줄 너무 차갑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법조인이시니까 네. 법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네. 이게 저 뭐 수십억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은데 통계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죠. 1억 이상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더군요. 그러니까요. 1억 이하. 1억 이하. 네. 네, 몇 맞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도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0만 원, 1천만 원 정도 이하의 상속 분쟁도 전체 분쟁의 10%를 차지해요. 1,000만 원 안 되는 돈 안 갖고도 되는 부모 돈 자식 간에 갖고도. 예. 싸운다. 그리고 방금 네. 말씀인 1억 원 이하가 전체 64%를 차지하고요. 네. 실제 1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된 돈 때문에 분쟁하는 것은 전체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될 거냐 마냐 이것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5만 원, 10만 원씩 매달 부모가 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계좌이체 다 한 것까지 가져와서 이거 상속받은 거다. 이미 증여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아까 효도계약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